반갑습니다. 김보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가 배울 내용은요. 도수 분포표가 되겠습니다. 자, 표를 보는 방법은 어렵진 않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각 분포표에 대해서 장점, 그리고 우리가 읽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줄기와 잎 그림의 의미와 작성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도수 분포표의 구성 요소, 즉 계급의 크기, 도수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줄기와 잎 그림이 갖고 있는 장단점, 도수 분포표, 히스토그램, 그리고 도수 분포 다각형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도수 분포표를 활용해서 자료의 분포 상태를 해석할 수 있는 것까지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이요. 자, 줄기와 잎 그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료의 수치를, 자, 무엇을요? 자료의 수치, 키나 몸무게일 수도 있고요. 신발 사이즈, 점수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것들을 줄기와 잎으로 나누어 정리하는데, 줄기가 앞자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줄기 앞에 이렇게 숫자가 있죠? 자, 그리고 그 줄기에서 잎이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낌은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예를 한번 볼게요. 줄기와 잎에서는 이 수치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줘요. 3, 바, 2 막대기죠. 이때 앞에 있는 막대기 수의 의미와 뒤에 있는 막대기 있는 막대기 앞에 있는 수죠. 막대기 앞에 숫자와 막대기 뒤에 있는 수의 의미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32를 의미해요 라는 얘기는 3은 10의 자리, 2는 1의 자리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되고요. 이 표를 갖고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각 줄기에 해당하는 잎을 오른쪽에 나열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3, 바, 2 이렇게 해놓고 알려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38, 39, 41, 42, 45, 47, 49, 49 이런 식으로 읽어낼 수 있다라는 거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줄기 잎 그림에서 이 오른쪽 상단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위는 무엇인지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점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분포 상태를 한눈에 파악 가능하다. 만약에 이게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만큼 네모 박스 안에 자료가 흩어져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장 작은 수치는 무엇인지, 가장 큰 수치는 무엇인지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지 않겠죠. 또한 예를 들어서 40 점수라 친다면 40점대가 몇 개 있고 60점대가 몇 개 있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순간 만약에 이게 점수라 하기엔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자, 어떤 과목의 점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8점이 제일 낮은 점수고 73점이 제일 높은 점수이겠구나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또한 개별 자료 값까지 확인이 돼요. 그렇죠. 38, 39, 41 이런 식으로 개별 값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중복 자료도 표현 가능하죠. 49 마음이 아프지만 점수라고 친다면 49점인 학생이 2명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체험을 한번 해봐야겠죠. 다음은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 20명의 하루 평균 진짜 한번 한숨을 쉬고 가야겠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단위는 이렇게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흩어져 있지 않지만 막 흩어져 있고 20명이니까 세어볼만 하지만 정말 많을 때에는 엄청나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런 흐름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뭐냐면요. 가장 큰 값, 지금은 오랜 시간이 되겠죠? 가장 작은 값 이렇게 파악을 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우리가 나눠야 되는지를 미리 갖고 가셔야 돼요. 가장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사용한 학생의 사용 시간 몇 분입니까? 하면은 앞자리 숫자를 보면 되겠죠. 4, 5, 6, 7 있고요. 자, 10의 자리가 7 다음에 있나요? 없죠. 그러면은 70 몇인 것을 파악하면은 73이 있고 또 여기 72인 게 있지만 얘가 더 큰 숫자가 되는 거니까 73분입니다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줄기 잎 표 보셨잖아요. 가장 하단에 끝에 73분이 있겠죠. 사용 시간이 50분 미만인 학생 몇 명입니까? 여기서도 가능하긴 하죠. 제껴나가면 되죠. 이렇게 표시를 한다거나 50분 미만에 해당되는 것을 표시합니다. 2, 3, 4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아니죠. 5, 그 다음에 6, 7, 8
이렇게 표시하는 것밖에 없겠죠. 몇 명입니까? 했으니까 8명입니다. 자, 그러나 줄기와 잎 그림을 그리는 순간 정말 편해지죠. 그거 볼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은데 줄기 잎 그림을 옮겨 놓은 것입니다. 잠깐 설명드리자면 아까 저희가 가장 큰 걸 찾았잖아요. 그럼 줄기에서 이 앞자리에 가장 큰 숫자가 7이겠다. 그럼 맨 하단에 있겠죠. 그러면 가장 모두 찾아야 될까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가장 짧은 학생의 시간. 그러면 앞자리가 3인 걸 보겠죠. 3. 그러면 38이 딱 보니까 제일 작은 숫자가 되네요. 그러면 3을 시작점으로 3, 4, 5, 6, 7에서 줄기에 해당하는 숫자는 5개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거기서 잎이 이렇게 파생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적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10의 자리 숫자가 3인 걸 나는 시작하겠다라고 쓴다면 38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쭉 가니까 39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시하시면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빼먹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딘가 채우면 되겠죠. 그리고 잎도 마찬가지로 나열을 할 때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 순서를 나열하는 것이 그림을 파악하기, 이 표를 이용하기에 적합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줄기와 잎 그림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 그 문제처럼 50분 미만 하면은 50분이잖아요. 그럼 얘는 포함이 안 하죠. 그러면 이제 이 앞을 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학생이 2명, 둘, 넷, 여섯. 여기는 6명. 합쳐서 8명이다. 이렇게 바로 파악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사용 시간이 1시간 초과하는 학생. 1시간 초과라고 했습니다. 1시간 6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60분보다 큰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6명이네요. 아이고, 이거 그냥 확 이렇게 그쵸? 아유, 정말 답답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렇게 줄기와 잎 그림을 통하면 모든 자료를 한눈에 파악이 가능하며 개별적인 값도 파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기준값 이상, 이하, 초과, 그다음에 미만 다 셀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중복되는 값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도수 분포표를 알아볼 건데요. 줄기와 잎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좀 불편할까요? 자료의 양이 엄청나게 많을 때. 그럼 어떻게 하나하나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뭐가 편할까요? 구간이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나눠놓은 다음에 이 범위에 해당하는 학생 수라든지 물건의 개수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편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도수 분포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료의 값이 별량이 되겠죠. 그래서 별량을 중요한 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왜냐면 10 이상 30까지 잡아놨다가 30 이상 35까지 잡아놨다가 어떤 건 40 이상 70까지 잡아놨다가 이게 규칙성이 없게 되면은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일정한 간격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때 나눈 것을 계급이라고 합니다. 계급이라는 지금 단어가 나왔어요. 자, 그럼 표를 한번 먼저 보실게요. 나트륨 함량, 과자수, 그러니까 과자에 포함되는 나트륨 함량을 알아봤겠죠. 그래서 나트륨 함량의 단위가 미리그램이고요. 그러면은 40mg 이상, 60mg 미만. 그래서 왼쪽은 이상, 오른쪽은 미만 이렇게 합니다. 규칙성인 거죠. 그리고 단위를 대표적으로 위에 적게 되면은 여긴 단위를 생략하고 적어요. 그러면은 이 차이 간격을 보세요. 어떻게 돼요? 다 20mg인 거죠. 그러면은 이 구간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져 있어요. 별량을 이렇게 일정한 간격 나눈 겁니다. 이때 이 하나하나가 뭐냐면 계급인 거예요. 계급하면 이제 이렇게 단계가 있는 느낌이잖아요. 계급이 단계가 있죠. 1계급, 2계급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작은 수부터 값이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일정한 간격으로 범위를 나눠 놨을 때 이 각각을 계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요 계급이 지금 현재 몇 개 있어요? 5개 있는 거죠. 계급의 수는 5개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정리한 표고요. 계급의 크기라는 것은 방금 살펴본 것처럼 각 구간이 있죠. 이 너비, 이 간격이 바로 계급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표로 얘기하면은 계급의 크기는 얼마죠? 20mg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계급의 크기는 단위가 있을 경우 적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계급은 지금 뭐예요? 5개. 계급의 수는 5개. 만약 계급의 수를 구하세요 하면 5만 적으면 되죠. 자, 그럼 도수는 뭐냐? 해당 계급이 있어요.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 자료의 수가 바로 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친구들한테 또수, 또수, 계급을 알아듣는 또수 이렇게 합니다.
그쵸. 웃고 넘어가겠죠. 욕도 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각 계급의 도수까지 파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수의 총합을 구하면 그게 바로 뭐겠어요? 전체 자료의 양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점수였다고 하면은 전체 학생 수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도수의 총합은 자료의 총 개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별량을 일정 간격, 그 일정 간격이 계급의 크기다. 단위가 있을 경우 단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일정 간격으로 나눈 이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 계급입니다. 그리고 각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수가 바로 뭡니까? 도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보기가 참 편하죠. 자, 그럼 도수 분포표도 저희가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요. 방법만 좀 아시면 돼요. 뭐냐면 아까 줄기와 잎 그림 할 때랑 비슷하긴 해요. 자료가 막 이렇게 산말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한 줄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씩 4줄인 거니까 20. 그쵸? 물론 나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셀 수도 있어야 되고요. 중학교 1학년 학생 20명의 하루 동안 마신 물의 양을 조사한 자료입니다. 물의 양이라고 했어요. 단위는 밀리리터입니다. 물론 20명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줄기와 잎 그림으로도 충분히 해소가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수의 양도 크곤 하니까, 그쵸? 이 지금 자료의 값 자체가 좀 수가 크잖아요. 이럴 때는 구간 나누는 것이 파악하기가 편하긴 하죠. 방법은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수와 큰 수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급의 크기를 뭘로 정할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료가 흩어져 있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은 계급의 크기를 200ml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계급의 크기를 일단 정하고 가야겠죠. 200ml로 간 겁니다. 그럼 출발을 800부터 시작한 거죠. 800 이상, 1000 미만, 1000 이상, 단위는 밀리리터예요. 1000ml 이상, 1200ml 미만, 1200 이상, 1400 미만, 짠짠짠짠 해서 1600 이상, 1800 미만까지 간 겁니다. 왜냐면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거 포함해서 나누셔야 돼요. 간혹 질문해요. 지금 가장 작은 값이 850이니까 850부터 출발해서 200씩 가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건 아니죠. 안 되는 건 아닌데 보통은 저희가 도수 분포표를 이렇게 작성해서 계급의 구간을 정할 때는 이게 딱 떨어지는 값으로 파악하기 편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알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쟤부터 시작을 하는데 800 이상 1000 미만에 해당되는 것이 5명인 거를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 중간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위 앞쪽에 정하든 여기다 정하든 여기다가 이제 파악한다라고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850 일단 들어갑니다.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면은 하나. 자, 900은 아니죠. 지금 800 여기 들어가죠? 900 들어가죠? 900. 네, 950 이것만 좀 해볼게요. 셋. 그 다음에 950 또 있죠? 넷. 그리고 1000 안 되죠? 뚜두두두두두두 여기 있네요. 까지 해가지고 5개. 아니면 정오 표시해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기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동시에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나중에 중복해서 센 게 있는지 빠진 것은 있는지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5라고 적는 거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 이상, 1200 미만에 해당되는 것을 쭉 눈으로 보면서 아까 했으면 다른 표시하시면 되겠죠. 나름이에요. 뭐 동그라미, 세모, 별표 아니면 번호로 매겨도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럼 기역은 기역끼리, 니은, 니은끼리,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좀 가르쳐 주시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제일 좋은 건 선생님께서 하시는 방법 중에서 편한 거, 그런데 이거 참 학생들한테도 알려주면 좋겠다 하는 걸 지도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여기에 해당되는 게 6명, 여기는 넷, 여기는 넷, 여기는 하나. 그래서 다 더합니다. 11 더하기 4, 15에다가 19, 20 맞죠? 그래서 다 더해서 합계가 맞는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간혹 안 맞아요. 그러면은 뭔가 잘못했다는 얘기죠. 빼먹었거나 중복해줬거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겠죠. 이렇게 했을 때 계급의 개수는 총 몇 개입니까? 5개죠.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는 200ml, 단위 항상 챙겨야 되고요. 1200 이상, 1200mm 이상, 1400mm 미만의 도수는 하면은 4가 도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간혹 있는 일인데요.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뭘 빼먹을까요? 뭘 지울까? 1600을
1600을 지우고 1800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미만이잖아요. 그런데 1800이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암묵적인 약속으로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끝에 있는 i는 미만이면서 이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끝에 있는 값이 걸려 있을 때는 그렇게 한다는 정도만 참고를 알아두십니다. 간혹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히스토그램입니다. 자, 도수 분포표는 이렇게 구간이 있어서 어디 이상, 어디 미만 이 계급에 해당하는 수를 세가지고 한눈에 표를 만든 거잖아요. 단점은 뭐겠습니까? 이 얘기하기 전에요. 개별적인 자료는 파악이 불가하죠. 그러니까 줄기와 잎이 갖고 있는 장점은 개별적인 자료가 다 파악이 되지만 범위를 나누기 때문에 개별적인 자료는 알 수 없다라는 거. 히스토그램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모 이상 모 미만의 도수가 얼마 이렇게 되니까 숫자로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변화를 알고 싶을 때 있잖아요. 주식하시나요? 이렇게 뭐 이 장이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합니다. 그런 거. 근데 이제 뭔가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정도를 한눈에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의 첫 단계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에서 잠깐 다시 앞으로 넘겨볼까요? 이 표에서는 그래 이 범위에 몇 명 이렇게 있어서 수로는 수치적으로 알 수 있지만 이게 뭐 이렇게 연속적인 흐름에 있어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뭔가를 알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증가 감소가 한눈에 보이진 않죠. 그런데 히스토그램이라는 아이는 어떻게 한 거냐면 도수 분포표, 방금 봤던 그 표를 막대 그래프 형태로 나타낸 것입니다. 계급의 크기가 일정한 간격이었잖아요. 때문에 가로축에는 계급으로 그 변화에 따라서 수를 세로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로축과 세로축의 의미 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가로축은 계급, 별량이 되겠죠. 그리고 세로축은 그 별량에 따른 해당하는 도수가 되는 겁니다. 각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계급의 크기에다가 도수를 곱합니다. 외울 필요가 없죠. 자, 무슨 말이냐? 자, 만약에 모 이상 모 미만 해가지고 뭐 이만큼이었다. 뭐 이렇게 있다.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계급의 크기는 일정한 간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직사각형 한 개만 봤을 때, 이 한 개만 봤을 때 이 가로가 갖는 의미가 계급의 크기라는 거죠. 계급의 크기. 모 이상 모 미만, 모 이상 모 미만, 모 이상 모 미만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이 세로가 뭘 말하냐면은 도수를 말한다. 그렇게 좌표 평면처럼 그렇게 그래프가 가로축, 세로축 의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 한 개를 봤을 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막대 사이 빈 간격이 없어야 된다. 이건 이제 규칙인 거예요. 막대와 막대 사이 빈 간격은 없어요.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자, 앞에 보시면 이상 미만, 다시 1000 이상, 1200 미만, 1200 이상, 1400 미만 이렇게 연속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에 틈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도수가 많고 적으면 시각적, 솔직히 이게 좋은 거죠. 특징이자 장점인 거죠. 봐봐요. 많고 적고 많고 적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긴 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 계급이 뭐 이렇게 솟아있다 하면은 야, 이 계급에 학생이 제일 많이 몰려있구나. 이 계급의 자료 수가 가장 많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시각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높고 낮고를 한눈에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히스토그램의 장점이고요. 또 그려봐야겠죠. 아까 했던 그 물 섭취량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8000 이상이 되는 거니까 솔직히 0하고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간혹 질문한 친구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걸 만약에 200이라고 한다면 2, 4, 6, 8 해가지고 하겠네요. 혹은 뭐 1, 2, 3, 4 하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자료의 값이 좀 큰 수일 때는 이런 거 알아두세요. 물결 무늬로 생략을 해요. 그래서 앞에는 생략이 된 거고 그리고 나는 여기를 800부터 출발하겠다. 800. 그 다음에 여기는 1000. 그 다음에 1200. 그 다음에 1400. 그리고 1600. 1800. 이렇게 하는 거죠. 그 800 이상 1000 미만은 5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의 수를 봤을 때 1, 4, 6, 5니까 뭐 1, 2, 3, 4, 5, 6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해도 괜찮죠. 나는 이거를 이간격으로 하겠다. 8, 10, 12 이런 식으로요. 그건 하기 나름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제일 많은 수가 6밖에 없긴 하니까 그냥 이거 방법적인 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1, 2, 3, 4, 5, 6 이렇게 할게요. 저희가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럼 800 이상 1000 미만은 5명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5에 딱 찝고 여기다가 뭘 그리면 돼요? 직사각형을 그리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000 이상 1200 미만이 6인 거니까 여기 6인 직사각형. 그 다음에 세 번째 계급은 4니까 4에서 직사각형. 네 번째 계급은요? 동일하게 4네요. 자, 마지막 계급은요? 여기 1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그린 건 완성입니다. 이게 히스토그램인 거예요. 자, 그러면 높고 낮고가 한눈에 보이니까 괜찮네요. 그쵸? 자, 그리고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 잠깐 멈춤 버튼 누르시고요. 요거 연습장에다 그리신 다음에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한번 구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뭔가 설명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정지! 자, 이제 풀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혼자 원맨쇼 다 하네요. 그럼 직사각형 한 개에 이 가로의 길이가 얼마죠? 200ml인 거죠. 단위를 친다면 단위는 여기다가 뭐 밀리리터 이렇게 쓰면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 세로의 길이는 얼마죠? 5인 거죠. 단위를 생략하고 수만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 다 마찬가지 200이잖아요. 그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써볼게요. 200 곱하기 5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두 번째 직사각형도 200 곱하기 자 세로의 길이는 얼마예요? 6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직사각형은요. 200 곱하기 4고요. 다섯 번째는요. 200 곱하기 4. 마지막 직사각형은 200 곱하기 1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저희가 분배 법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면 200으로 이렇게 묶어내면 첫 번째는 5 더하기 여기는 6 더하기 여기는 4 더하기 여기는 4 더하기 마지막 1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봤더니 결국 히스토그램에서 직사각형의 총합이라는 것은 지금 전 뭘 정한 거예요? 여기다 굳이 저희가 적자면 자,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입니다.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 넓이 안 적어도 되죠. 넓이 총합. 넓이의 총합입니다. 총합은 결국 뭐예요? 얘가 계급의 크기죠. 계급의 크기, 단위 떼고요. 단위 빼고. 계급의 크기, 단위 빼고요. 계급의 크기에다가 이게 뭐예요? 그렇죠. 도수의 총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 다음 내용과 연결되거든요. 이거는 괜찮으실까요? 네, 넘기겠습니다. 자, 도수분포 다각형은 히스토그램에서 연장되는 거예요. 얘가 혼자는 올 수 없습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려야지만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은 막대기가 들쑥날쑥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더 연속적인 값을 그래프 형태로 보고 싶은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도수분포 다각형입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에서 각 직사각형의 윗변의 중앙에 점을 찍고 자, 이제 약속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그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자라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충 그까이 거 일단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따고 칠게요. 이거 하나 지울게요. 설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딱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각 직사각형의 윗변에 중앙점을 찝는다. 그러면은 여기 중앙점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중앙점을 찝어요. 여기도 윗변에 중앙점을 찝어요. 가로의 길이가 다 같은 직사각형인 거니까 절반 끼리도 당연히 다 같겠죠. 그래서 중앙점을 찍고 중앙점을 찍습니다. 양끝의 도수가 0이고 크기가 같은 계급이 하나씩 더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연결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지금 계급이 몇 개예요? 지금은 4개잖아요. 그런데 얘네들만 연결 한번 해볼게요. 요 점과 이 점 연결하니까 그래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보이는데 불안하지 않나요? 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프가. 그리고 나중에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니 그냥 우리 파악도 하고 그 히스토그램에서 직사각형의 넓이 합 그 아이랑 또 이렇게 뭐 연결져서 뭐도 좀 할 겸 그래서 양 끝에는 없지만 없는 걸
저희가 필요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수를 빵인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수가 0이 계급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은 여기다 0을 찝으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근데 어떻게 찝으라는 얘기예요? 정중앙에 찝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정중앙에 찝으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들까지 연결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이렇게 막 꺾인 선 그래프가 막 연결되는 것 같죠? 이 자체, 이 노란 선이 바로 뭐냐면 걔가 도수분포 다각형인 거예요. 그래서 점을 선으로 연결한 선 연결한 그래프가 도수분포 다각형입니다. 물론 히스토그램 없으면 직접 그릴 수 있기는 해요. 네, 그릴 수 있긴 한데 근데 좀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히스토그램이랑 같이 짝꿍으로 항상 생각하라고 해요. 히스토그램이 없으면 도수분포 다시 얘기할게요. 히스토그램이 없으면 도수분포 다각형을 그릴 수 없냐라고 한다면 좀 주관적이긴 하지만 저는 없다라고 할 것입니다. 근데 없어도 그릴 수 있긴 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계급을 표시한 다음에 정중앙점에서 이렇게 도수랑 연결하면 되는 거죠. 계급의 중앙점하고 쑥 수직으로 올리고 도수랑 만난 점을 찝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불편할걸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린 다음에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점은요. 방금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오르고 내리고 한 추세의 변화의 흐름을 부드럽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선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히스토그램보다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증가, 감소에 대한 그런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이제 앞에 있었던 거를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뭐냐면 아까 했던 물 섭취량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가로축에는 물 섭취량, 단위는 밀리리터가 될 것이고요. 세로축에는 도수니까 명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자, 800 이상 1000 미만인 거니까 여기 물결 하시고요. 800 그리고 1000 여기는 1200 그 다음에 1400 여기는 1600 1800 식으로 되네요. 하고 단위 밀리리터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처음엔 5였잖아요. 여기를 1, 2, 3, 4, 5, 6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먼저 그릴게요. 800에서 1000 미만 5 이렇게 그 다음에 6 그리고 4 그 다음에 1 선생님들 아마 더 선 잘 그리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각 변에 근데 누구의 각 변이요? 직사각형의 각 변의 윗변의 중점 안 외워도 되죠? 한번 했으니까 직사각형의 윗변의 중점을 잡는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점 하고 중점이라는 거는 뭐 요 정도 이렇게 절반 해가지고 길이 같다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더 선 연장할게요. 0인 점을 찝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막 찍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 계급 자, 그래서 이 간격이 같다라고 보셔야겠죠? 거기에 중점을 잡는다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길이 같다 중점 하고 나서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연결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가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연결 이렇게 하면 돼요. 예제를 좀 잘 준비할 걸 그랬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뭘 할 거냐면 이 가로축하고 도수분포 다각형이 이루는 이 보라색 라인이랄까요? 보라색. 넓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하나만 보시면 돼요. 뭐냐면요. 여기 지금 요렇게 절반이잖아요. 얘도 이렇게 절반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절반의 직사각형 절반짜리랑 절반짜리를 합치면 그럼 원래 직사각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변하고 길이가 같죠. 현재 지금 표시하시면 요 변하고 요 변 길이가 같죠. 그리고 이 각이랑 이 각이 직각이죠.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니까 요 각이 막곡지각으로 같아요. 그러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서로 합동의 조건을 만족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이거죠. 이 변과 그 다음에 이 변과 이 변 길이가 같고 이 각과 이 각이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 점이 이거의 중점인 것을 저희가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포개면 겹쳐진 합동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들었잖아요. 이거 원래 보라색 직사각형이 원래 거랑 같은 거니까 이게 잘라서 붙이면 똑같아지는 넓이를 충분히 저희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직각삼각형이랑 이 직각삼각형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합동입니다. 합동이니까 넓이가 당연히 같겠죠. 근데 그런 일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얘랑 얘가 또 합동이고 얘랑 얘가 합동이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냥 그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얘랑 얘가 합동이고 얘랑 얘가 합동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원래는 색칠된 부분 색칠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초록색으로 색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마만큼의 넓이를 다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할 바에야 얘랑 같은 게 여기 있으니까 얘를 잘라가지고 붙이면 되죠. 그럼 이제 채워졌네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얘를 없다 치고 얘를 잘라가지고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얘를 잘라서 붙이는 거예요. 채우는 거죠. 얘를 잘라서 붙여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냥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잘라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잘라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도스분포 다각형하고 가로축이 이루는 도형의 넓이는 빈 부분을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에다 갖다 붙이는 거죠.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붙이게 되면은 결국은 이 직사각형의 넓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스분포 다각형 가로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히스토그램에서의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얘기는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 합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히스토그램의 직사각형의 넓이 합은 제가 아까 어떻게 설명드렸죠? 그쵸? 계급의 크기에다가 결국 뭐 한 거예요? 도수의 총합을 곱한 값이랑 같다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도수분포 다각형과 가로축이 이루는 넓이는 결국 계급의 크기에다가 도수의 총합을 곱한 거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적시적소에 써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설명드렸어요. 자, 이제 마지막 자주 실수하는 개념 정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입은 반드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할 때 나오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정리를 하는 것 뿐이지 꼭 그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2번 도수분포표의 계급은 모두 같은 크기여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도수분포표의 계급은 계급의 크기가 다 모두 같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일정한 간격으로 저희가 분류한 거니까요. 계급은 구간으로 나타내야 하면 하나의 숫자가 아닌 거죠. 범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간이고 범위이기 때문에 숫자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 자, 도수는 계급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값의 개수를 센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모 이상, 모 미만에 해당하는 게 자료가 누가 누구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수를 적는 것이 도수니까요. 히스토그램의 가로축은 계급, 그 다음에 세로축은 도수이다. 자, 이거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프를 그리고 저희가 그림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읽어낼 수 있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도수분포단 히스토그램은 이거 알 수 없죠. 개별값을 알 수 없는 것이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가 좋고 나쁘고는 없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무엇이 더 좋은지를 쓰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새로 알게 되는 명칭, 즉 용어의 뜻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암기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셔야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가져가고 문제 풀 때 그것을 꺼내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대도수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시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야 다음 시간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